월화수목금 각각의 다른 주제를 통해 여러분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전문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귀담아 듣는 소머즈 강성민입니다. 네. 동키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면밀히 살피는 천리안 박태훈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 살펴볼지 오늘의 주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동키호스트에서도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올 4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개정됨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의 보험료 인상이 될 거란 뉴스로 지금 저희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매번 이런 이슈가 있을 때면 보험사에서 곧 상품이 사라지거나 변경될 예정이니 빨리 보험을 가입해 두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맞아요. 겁니다. 4월까지 3주도 안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1주, 2주 차이로 가격을 비싸게 보험을 가입하실 수도 있으니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꼭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마감 임박, 매진 임박. 네, 그렇죠. 그럼 나한테 필요 없는데도 왠지 필요해질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그러지 마셔라라는 얘기죠. 네, 매년 4월이 되면은 모든 보험사가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이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변경되는 상품들 중에서 하나인 단기납 종신의 보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최근 2, 3년간 높은 인기를 끌었던 상품인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5년, 7년 짧은 납입 기간과 그리고 유지하는 기간 동안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게다가 높은 해지 환급금이었어요. 현재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 뒤엔 약 124% 정도 해증 환급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상품 역시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이 되면은 많은 게 바뀌는데 10년 뒤면 124% 해지 환급률을 줘요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저축처럼 가입을 하셨던 요 단기납 종신보험 요게 이제 곧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권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요것도 이제 곧 변경이 될 거다. 일단은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해드리자면 단기납 종신보험도 역시 4월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변경이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부 보험사에서 절판 마케팅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부 설계사 분들께서 구두로 10년 뒤에 높은 환급률 그리고 이제 비과세로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만 강조해서 단기납 종신보험의 주의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가입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 급한 마음에 정확하게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기에 네. 중도에 해지하실 경우 이 사업비가 빠지게 되면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거나 주의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도중에 연금으로 만약에 전환을 하신다고 했을 때 당초에 약속한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을 오롯이 수령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이제 해당 상품을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으로 알고 가입하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인데요. 그렇죠. 주로 5년, 7년, 10년 등 짧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했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사망 보장을 받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물론 10년 뒤에 120% 이상의 높은 해지 환급률이 지급되는 상품이긴 하지만 약정된 금액은 해당 상품을 해지해야지만 나오는 해지 환급금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연금처럼 평생토록 보증되는 금액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 대비용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종신보험처럼 가져가야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축상품처럼 그러니까 노후 대비용 연금으로 가져가야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근데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267 하나님께서
그럼 저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 그럼 안 좋은 거예요? 라고 물으세요. 지금 두 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니까 그럼 이거 안 좋은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질문 주셔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절대적으로 상품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50대 되시는 분들이 10년 정도 뭐 그 이상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 자체를 써야 되는 건 한정적이죠. 그런데 연금이란 상품과 그리고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단적인 두 가지만 비교를 했을 때 시간들은 반드시 소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비용은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한테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더 맞으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던 부부 교사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50대신데 은퇴를 하고 나시면 이분들은 각각 두 분 다 연금액이 한 분당 300만 원 이상씩 나오게 되거든요. 이분들은 연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10년 동안 목표는 뭐냐면은 은퇴하신 다음에 크루즈 여행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기납 종신을 통해서 높은 해지환급금을 받아서 나는 그때 당시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가입을 원한다 했을 때는 매우 적합하게 가입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준비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두 분이 살아가시기에 충분하지 않은 100만 원 중반대 정도의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계신다면 연금액에 초점을 좀 더 맞추셔서 가입하는 게 보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상황마다 그렇죠.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124%, 뭐 120% 이렇게 높은 환급률만 보고 혹하지 마시고 지금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이거 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거에 따르면 단기납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의 장단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상품의 장단점이 매우 명확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3월 보험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무턱대고 가입을 하시기보다는 내 상황과 성향에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나서 각종 가능성,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여행을 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상품을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40대, 50대 분들 저희 방송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보다 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단기납 중심으로만 연금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사망보험금이 가입되지 않는 뭐 이제 손해보험사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간병인 보험이라든지 치매보험 그리고 화재보험에 적립금을 얹어서 납입한 이후에 100% 정도 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환급률을 올린 상품들이 둔갑되면서 노후에 이만큼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라고 상품들이 많이 개정이 되면 이제 좀 둔갑되면서 이런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장도 되는데요. 노후 대비도 돼요. 이렇게 하면 왠지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가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러니까 간병보험, 치매보험, 화재보험 이런 것들을 적립금을 넣어서 내 돈을 그냥 모아주는 건데 그것도 맞습니다. 심지어 그냥 모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를 떼고 모아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잘 이해시키지 못한 채로 보장도 되고요. 치매보험 보장도 되는데 나중에 이거 돌려도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꽉 먹고 알 먹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둔갑시켜서 판매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제안을 받으셨길래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신 걸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보장도 받는데 너가 납입 기간을 다 지키고 나서 해지를 하게 된다면 원금을 돌려줄게 라고 하는 이 멘트들을 하시면서 파는 상품들의 거의 대다수가 일반적인 저희가 가입하는 뭐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보장성 보험이랑은 다르게 이 환급률을
매우 높게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는 상품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을 해서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일부 극소수의 설계사 분들께서 악용을 하는 거죠. 네, 뭐 10년 혹은 20년이라는 보험 기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은 납입 기간 내내 보장받고 납입 후 해지하면 원금을 돌려받는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상품으로 보입니다. 네. 나 보장받는 기간 동안 보장받고 맞아요. 돈도 돌려준다라는데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조금 자세히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단순 저축으로 보더라도 이득이 거의 없는 상품인 거죠. 뭐 이자도 주지 않고 사업비도 가져가 버리니까. 네. 근데 보장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자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을 내면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험료의 원가 정도를 생각해 보는 사람은 대부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보험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이 보험료, 납입하는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럼 우리가 받는 보장성의 가격은 약 한 10,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00원이 안 돼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0년 정도 있다가 해지를 하면은 환급금을 100% 정도로 만들어 준다면 사실은 9만 원을 더 얹어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냈던 돈 정도를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 우리는 보장을 더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어떤 보험이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년 이후에 필요한 보험인지 10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여지는 금액 자체가 100% 정도라면 그 시간을 먼저 보내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그쵸.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적합한 거는 보장성은 보장성대로 저축성은 저축성대로 모으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보장성과 저축성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 보험은 그럼 껌 먹고 알 먹고는 절대 없어요?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간혹 있기는 한데 간혹 있어요? 그런 보험들은 사실 빨리 이제 조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당인합 중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2, 3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조정됐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껌 먹고 알 먹고 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많이 조정이 돼서 지금은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네. 그 외에도 다른 보험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네요. 참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실제 상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1975년생 여성 고객분이 노후 대비용으로 최근 치매 보험 10년 납 월 30만 원 그리고 간병 보험 10년 납 월 20만 원 합쳐서 총 월 50만 원어치 상품을 너무 네, 비싸게 가입했습니다. 가입하셨는데요. 그렇죠. 자, 이 가입하신 목적이 당연히 설계사 분께서 제가 아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0년간 보장을 받고 완납하면은 해지하고 나서 너가 납입한 돈 6천만 원 100%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돈으로 노후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만약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간병보험과 치매보험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뭐 60대, 70대 이후에 내가 노년기가 됐을 때 걱정이 돼서 그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상품인데 맞아.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그럼 60세가 되셨을 때 필요한 보험들이 보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없애야 되니까. 그렇죠. 받으려면.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신 고민 해결해 주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두 분을 찾아오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탄에 살고 있는 50대 맞벌이 하는 주부입니다. 22살, 20살, 17살 된 아이들 셋을 키우다 보니 전업주부로 있다가 첫째와 둘째를 대학에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외벌이로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수입이 남편뿐이었고 교육비나 기타 비용들이 워낙에 많이 나가서 보험이나 노후 준비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아이들도 제법 컸고 저도 일을 하니까 하나하나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가입했던 보험을 점검해보니 가입한 건 뭐가 이리 많은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중심적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도움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도움될 것 같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맞아요. 우리는 봐도 잘 모르죠. 자, 두 분이 만나보시니까 상황이 어땠나요? 네, 먼저 사연자분 현재 가입된 보험들 내용부터 살펴봤습니다. 현재 5인 가족 가입하신 총 보험이 21건, 네, 월 보험료는 약 114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다. 네, 남편분 명의로 가입하신 보험 총 7건에 월 보험료 약 41만 원, 아내분 명의는 총 8건에 37만 원, 네, 자녀분은 각각 2건씩 13만 원, 13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납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단 금액도 금액이긴 한데 가입하신 보험 건수도 너무 많아 보여요. 네, 맞아요. 아내분께서 조금 보험금을 수령하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전화상으로 좀 이것저것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신 상품들의 대부분 5년, 10년 주기의 갱신형 암보험들이 많은 게 문제였고요. 이게 첫 번째로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갱신형 보험들이 좀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오랜 동안 내야 되고 그리고 금액들이 올라가는 점들 때문에 개선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한정된 시간에 전화상으로 빠르게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진행시켜야 되다 하다 보니까 이 상품의 구조 자체가 단순하고요. 월 보험료도 이제 저렴한 상품들 위주로 안내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레 갱신형 상품들을 권유드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상담자, 이 고객의 자세한 건강 상태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상품을 권유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맞아요. 네, 실제로 남편분 같은 경우 암은 가족력이 전혀 없으시고 시아버님이 협심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치우친 보장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좀 혈관 질환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암에 치우친 보장보다는 뇌혈관, 심혈관 이 혈관 쪽 보장을 보충하는 게 더 좋아서 이 부분 안내해드리고 저희가 비갱신형 상품으로 좀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구나. 또 개선돼야 될 점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치아보험 등 현재 사연자분 상황에 맞지 않는 보험들이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 좀 있었어요. 가입하신 보험들 중에서 부부 두 분 모두 치아보험을 한 건씩 월 10만 원으로 가까이 납입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네. 두 분 모두 치과는 스케일링 외에는 가보신 적이 없으시고 치아 상태가 굉장히 좋으신 상태였어요. 당장은 좀 필요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냥 전화가 와서 가입하던 습관대로 좀 가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과 치료 비싸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전화 와서 이번에 이벤트 혜택이에요. 그럼 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참 그래요. 그죠? 네. 저희 물론 애초부터 치아 상태가 매우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치아보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자분처럼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치아 상태가 전혀 문제가 없고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보험을 가입하는 게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요즘 판매되는 치아보험 같은 경우 대부분 월 납입 보험료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다가 5년 갱신형인 상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상품들이 가입하시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나야지 제대로 된 보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1년간 내가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을 먼저 이 보험에다가 납입을 하고 나서 그러네. 보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 뭐 이 보험의 내용들을 대부분 보시자면 많이들 받으시는 뭐 레진, 크라운 이런 것들은 뭐 비싸야 50만 원 언더 보험금 청구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뭐 2, 30만 원 내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러면은 내가 가입하고 1년 뒤에 최소 치아 3개, 4개 이상은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지 본전 찾는 거죠. 근데도 매달 5만 원 정도 보험료는 나가시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계산하시다 보면은 치아보험을 미리미리 가입하셔가지고 더 납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은행에다가 치과 치료용 적금을 따로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는 사실은 치아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크다면 음. 당연히 치아보험을 유지하는 게 맞는데 두 분에게는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보험을 좀 정리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분께서는 얼마 전에 자동차를 좀 정리를 하셨거든요. 차를 팔고 이제 운전을 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유지 중이셨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이렇게 두 분에게 불필요한 보험은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 갱신형 상품들을 비갱신형 20년 납 100세 만기로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모두 포함해 되어 있는 상품으로 조금 변경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네. 남편분은 총 7건에서 3건으로 월 보험료는 41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총 8건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우선 4건으로 좀 줄여드렸어요. 월 보험료는 3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좀 조정을 해드렸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변경을 해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내분께서 지금 현재 가슴 부분에 맘모톤 시술을 하고 계셔가지고 추후에 어떤 치료랑 수술이 더 필요할지 몰라서 일단 불필요한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치료가 모두 종결된 이후에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좀 건강할 때 우리가 미리미리 상담을 해야 돼요. 나 지금 몸 괜찮은데 뭐 나중에 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집 가정 경제에 문제 있을 때가 아니라 괜찮을 때, 몸도 괜찮을 때, 그럴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부부 보험 살펴봤고 이제 자녀들 보험도 살펴볼까요? 네, 세 자녀 모두 2020년도에 30년 납 100세 만기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두 가지씩 그러니까 3명이니까 6건 정도를 가입을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실손보험은 모두 다 단독 실손으로 잘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하기로 했고요. 건강보험은 보장 내역을 살펴보니까 암진단비 5천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각각 2천만 원씩 좁다. 맞아요. 예. 이제 전문가 다 되셨네요. 각종 수술비, 일반 입원비 일당 3만 원씩 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나이대에서는 30년 납으로 가입되는 이유가 뭐 납입 면제 뭐 이런 이유들을 드는데 그 30년 안에 납입 면제 받기는 힘든 나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30년 납과 20년 납으로 봤을 때 보험료 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내야 되는 보험료 자체가 30년 납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 가입 금액이라면 20년 납으로 좀 변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도 저는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요. 네, 그쵸? 맞아요. 예, 그런 부분 좀 조정해 주셨겠죠? 물론 늘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분 나이가 각각 22, 20, 17살 이셔서 세 분 다 어린이 보험 무해지 환급형으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납입 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을 했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사망보험이라든지 일반적인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전부 줄이고 필요한 보장만을 보충을 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암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각각 3천만 원씩 보장의 범위와 가격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월 보험료도 각각 약 12만 원, 12만 원, 9만 원 이렇게 세 분이서 내고 계셨는데 요거를 10만 원, 10만 원, 8만 원으로 한 2만 원씩 보험료가 더 조정이 되게끔 줄여드렸습니다. 네. 그 월 보험료보다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납입 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여들었다 보니까 이 상품에다가 내가 뭐 20년 총 내야 될 총 보험료가 인당 약 1,900만 원씩 네,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들 해지했을 때 손해 보는 비용 거의 해지환급금이 거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인당 손해 보는 비용 500만 원씩을 감안을 하더라도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1,9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더라도 1,400만 원 정도를 더 줄일 수 있던 거죠. 앞으로 내가 보험에 내야 될 비용 자체를.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장의 범위가 줄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보장의 크기와 범위는 당연히 늘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내야 되는 보험료 이런 것들도 얼만큼이 줄었는지 이런 거 그리고 납입 기간이 20년인지 30년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태훈 전문가께서 우리 천리안께서 노후 자금에 대한 궁금증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노후 자금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료가 47만 원 정도가 줄였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신 해지환급금은 2천만 원 정도 연금 재원으로 같이 더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월 100만 원씩 납입 기간 5년으로 연금 상품을 준비했는데
이제 이 부부들은 납입 기간을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5년으로 납입 기간을 했고요. 10년 거치해서 65세부터 연금 수령액을 환산을 해보니까 6천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65세부터 1억 1,126만 7천 원 정도 최저 연금 보증 그러니까 연금 기준액이 계산이 되었고요. 환산해 보면은 매월 45만 5천 원씩 평생토록 연금을 확정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성민 전문가, 박태훈 전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